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5월 22일 일요일 저녁 8시 2분입니다.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?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든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. 강아지 관련된 소식인데 20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애가 좀 슬슬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. 20일 새벽 3시인가 2시쯤부터 해갖고 깨갖고 얘가 하여튼 상태 안 좋으니까 제가 깨서 밤새 봤죠. 그리고 21일날 새벽에도 또 잠을 못 자고 하여튼 그래서 이틀 동안 잠 설치고 토요일 아침 되자마자 바로 병원 데리고 가서 입원시키고요. 오늘 아침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. 집에 데리고 왔어. 평상시 같으면은 이제 입원했다가 딱 집에 오면 애가 활발하고 밥 잘 먹고 뭐 병원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집에서 잘 지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집에 왔는데도 밥도 잘 안 먹고 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병원에서 조금 전에 심각하게 안락사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. 아직 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그만큼 좀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. 애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먹은 강아지고 이게 한 군데만 몸에 안 좋으면은 어떻게 좀 회복 가능성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얘가 콩팥하고 심장 두 군데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그죠? 이제 더욱더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희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.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힘겨워하고 있는데 저거를 놔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정신없는 주말, 그리고 잠 못 드는 주말을 보내고 있어요. 아마 근데 오늘 밤에도 뭐 편안하게 자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하여튼 좀 지켜보고요. 그래서 맨날 나오는 강아지인데 앞으로 좀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을까 또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래도 뭐 강아지가 어쨌든 저쨌건 뭐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.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 마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요일날 지금 저녁에 녹화를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월요일날 아침에 늦잠 자려고요.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강아지 때문에 또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에 해야 될 일을 그냥 일요일날 저녁에 지금 땡겨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정도 밑밥을 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 증시 어떻게 됐죠? 일단은 혼조 마감이라고 합니다. 언론들은 혼조 마감이라고 하는데 뭐 맞는 표현이에요. 왜냐하면 하나는 상승을 하고 그죠? 하나는 상승을 하고 하나는 하락을 했으니까 혼조 마감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. 그게 더 객관적인 뷰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일단 혼조하긴 혼조했죠, 그죠? S&P는 떨어지고 S&P는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졌으니까. 그래서 일단 종목 내용들을 보셔도 이렇게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빨간색과 초록색이 뒤섞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도 비슷비슷하죠.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다? 주도주가 뭐냐, 이 시장에. 주도주는 IT 빅테크와 그리고 IT 빅테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스닥이겠죠, 그죠? 나스닥이 어쨌든 지금 이 세계 주식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대장이 하락 마감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안 좋게 보는 게 맞습니다. 물론 어제 금요일날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중에 급반등도 하긴 했지만 이게 장중의 급반등이 뭐 상승 전환을 하거나 혹은 뭐 일봉 자체를 양봉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요.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줘야 뭐 그나마 좀 힘이 세네요, 반등할 수 있습니다,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. 지금 하락 추세 중에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가볍게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입니다,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객관적이겠죠. 일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, 종목 투자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주말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지금이 분명히 주식이 싼 때다, 지금 저렴한 주식들이 정말 많다 이러면서 지금은 저점 매수를 노릴 수 있다, 뭐 추세적인 전환 혹은 뭐 내가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뭐 매수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투자 논리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것들, 뭐 현금, 뭐 금융, 투자자산보다 이게 시가총액보다 큰 회사,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? 주식이 정말 싸다는 이야기입니다. 정말 싼 회사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다. 왜냐? 코스피 같은 경우, 한국 같은 경우 1년째 거의 1년째 하락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
나스닥, S&P도 거의 5개월, 6개월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.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. 지금 뭐 S&P와 또 뭐 다우지수가 뭐 2001년 이후 최장 하락을 기록했고, 뭐 다우지수가 뭐 2020 대공황 이후 최장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논리들,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또 그리고 뭐 이런 것들, 그죠? 이것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인데,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하고 뭐 넷넷 주식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의 가치가 시가총액, 유동자산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했는데 유동자산이 더 큰 경우, 이런 거를 넷넷 주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, 솔직히 그죠? 그런 가격이면 일단 주식이 싼 건 분명히 정상적인 가격이고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그죠?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더 작아버린다면, 그죠? 혹은 유동자산과 시가총액이 같다면 분명히 주식이 싸다라고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. 그러면서 아래 꼬리도 달렸겠다, 심심찮은 아래 꼬리도 달렸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주식 매수 혹은 그죠? 뭐 주식 매수나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긴 합니다. 근데 모든 게 다 일리가 있는데요.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게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. 뭐 온갖 핑계를 다 댈 수 있어요. 뭐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 이유를 뭐 진짜 수십만 가지를 댈 수 있지만, 중요한 건 근데 주식시장에 아직 어제 달린 그 미국 시장에 달린 그 아래 꼬리 쬐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추세적으로 반등을 한다,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.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최소 뭐 2, 3거래일 이상 어떤 뭐 지지력을 확인하고 그러면은 야 주식이 싸다 이러니까 뭐 한번 들이대 볼 만한 근거가 있는 거지만, 지금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정지도 아니다,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죠? 물론 이런 논리 좋습니다. 이런 논리들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뭐 바로 뭐 주식 매수를 들어가거나 이러기는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거.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이야기지만 저한테도 해당을 하는 이야기입니다. 아무튼 그 모두 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요. 그죠?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, 결과적으로 이 투자라는 거는 이 투자 아이디어를, 내 생각을 시장에서 검증받는 과정이거든요. 근데 이제 내 투자 아이디어가 그죠? 시장에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지금 주식시장 뭐 상승이나 주식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, 그죠? 아직 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검증받지 못한 겁니다. 왜냐? 하락 추세니까요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. 그래서 하여튼 내 아이디어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, 하여튼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. 근데 하여튼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냐, 이거 보면서 내 생각을 시장이 옳다고 해주는지 그르다고 하는지 요거 잘 판단하시면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.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. 그래서 어젯밤에 하여튼 금요일날 밤에 반등을 했는데, 여기다 뭐 온갖 이제 핑계를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. 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 것이 뭐 호재로 작용을 했고, 뭐 거기다 더해서 블라드, 매파의 대장이죠. 매파 대장인 블라드가 2023년이나 2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좀 수그러들면, 인플레이션이 통제되는 모습이 보이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뭐 이런 이야기 등이 어떤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다,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맞는 이야기예요.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아래 꼬리 저 정도 달렸다고 해서 시장의 반등을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. 참고로 이게 뭐 2023년, 24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, 근데 이걸 지금 호재랍시고 지금 시장이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았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. 뭐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. 금리 인상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호재고, 금리 인하는 악재다. 왜 금리 인하가 악재냐? 중앙은행이 시장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이면 된다. 뭐 물론 이제 그런 악재로서 받아들여지는 기간이 굉장히 짧긴 하죠. 그러니까 시장은 뭐 금리 인하하면 순식간에 훅 급락했다가 뭐 그 뒤로 좀 오르고,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는데, 아무튼간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악재긴 악재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하여튼 뭐 지금까지 특별한 건 없고, 이러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. 또 그리고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린 거는 사실 뭐 저런 이슈도 있었지만 미국 옵션 만기의 영향이 또 있었다라고 봐요.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만기가 그러니까 지난 주였는데,
지난주 초반부에 벌써 S&P와 나스닥이 5월 18일 날 급락을 하면서 이날 변동성을 한번 확대시켰단 말이죠. 그러면 만기라는 게 뭐다? 결국 만기일 되면 옵션의 가격은 0이 돼야 되는데, 그죠? 옵션의 가격을 깎아내리는 게 굉장히 유리한 그때가 만기일이란 겁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으면 변동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, 변동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옵션이 비싸다는 이야기고, 아래 꼬리 딱 달아주면서 어떻게 됐다? 옵션이 죽어버렸다. 그래서 변동성 지수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옵션들이 좀 박살이 나면서 흐지부지하게 재미없게 마감이 됐다. 하여튼 금요일날 아래 꼬리가 달린 이런 것들을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뭐 옵션 만기일이었다 이런 거, 혹은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블라드 총재가 뭐라고 했다, 뭐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했다,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야기는 좀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아래로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게 그냥 가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. 내 생각을 넣은 게 아니고. 저점 낮아졌잖아요. 그죠? 저점 낮아지고 고점도 뭐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뭐다? 어제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어디엔가에 저항이 있구나. 근데 그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이거래 일제 넘지 못하고 밀렸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만기일의 영향 등등으로 인해서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,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고 이제 여기서 급반등한다,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. 하락 추세니까 위에 저항이 누적됐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. 더군다나 주도주가 뭐다? 나스닥인데, 나스닥 친구들은 S&P보다 훨씬 약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일단 더 진행될 수 있다. 잘 하방 시세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기술적으로 객관적인 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보면 되겠죠. 그래서 뭐 S&P 같은 경우는 뭐 어딘가를 붕괴시키고 나서 그 자리를 계속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회복을 못하고 있죠. 그러니까 뭐다? 뭐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. 하여튼 어딘가 저항을 확인할 때 못 넘는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뭐 한 숟가락씩 얻는 그런 자리가 뭐 될 수도 있겠죠. 하여튼간 시장이 짜불짜불 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숏포지션, 기존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가만히 계시고, 하여튼 뭐 그래요. 지금 상황에 솔직히 근데 좀 어쨌든 빅스가 계속 죽지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신규 포지션 혹은 뭐 현금 보유자분들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좀 지금 현금 가지신 분들이 뭐 공격적으로 뭘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. 뭐 짜불짜불 한 숟가락씩 얹고 이런 건 뭐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지만,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다. 여전히 빅스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, 또 그리고 그죠? 빅스 고공행진 하고 있다라는 게,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시장이 대폭락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급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자리가 애매해요. 뭔가 베팅하기가. 차라리 시장이 이렇게 좀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할 만큼 차라리 좀 반등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차라리 대응하기 쉬울 수 있겠는데, 근데 지금은 계속 짜불짜불 슬금슬금 시장이 죽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뭔가 현금을 집행하기는 좀 애매한 수 있다. 미국장 같은 경우는요.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, 이제 그 빅스 지수 좀 보고 금리나 채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빅스 같은 경우 사실 어젯밤에 마감이 전 좀 심상치 않다라고 보이는데,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일 잘 봐야 되는 자리는 어디다? 33.4라는 자리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.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한착을 하면 그러면 진짜 시장이 대폭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. 근데 지금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뭐예요? 이거는 지금 여기서 솔직히 뭐 저항을 누적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지만, 근데 일단 어제까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다? 어제도 보시면 일단 상승했죠. 변동성 지수가 0.2%지만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어딘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, 이렇게 또다시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충 빅스를 대충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보면, 여기 위 여기 아래 박스권이라고 본다면, 박스니까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어야 된다. 근데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지금 중간 찍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. 중간 찍고 올라가면 제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시장은 대폭락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. 지금 잘 보긴 해야 돼요. 아직까지 뭐 분위기가 뭐 반등이다 혹은 대폭락이다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. 왜냐? 어제 이렇게 빅스가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머리를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,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고요. 지금 현금을 뭐 집행하기는 애매하고, 기존의 포지션 보유자들이나 계속 끌고 가고, 지금 이 상황에 주식 잘못 샀다가는 어마어마한 대폭락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,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현금이
뭐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해도 시가총액보다 크다. 그러니까 주식이 싸다. 지금 사면 된다. 근데도 시장은 더 빠질 수도 있다고요. 그죠? 슈팅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. 이 시장이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현금이 많고 뭐 자산이 많고 매출이 좋고 뭐 성장이 좋고 해도 시장 분위기 들어오면 저 멀리 투매가 나올 때까지 어떤 기술적인 요인 혹은 투기적인 요인으로 죽을 수도 있다. 뭐든지 일단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면 그 뒤에 뭐 움직이자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빅스가 어제 상승 마감을 하는 이런 꼬라지가 그죠?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인다. 33.4에 매물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좀 저항소와 여기서 안 죽네?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좀 잘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그 금리하고 달러 같은 거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전히 조정 중이라 뭐 그냥 간단하게 짧게만 볼게요. 그죠?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잘 조정 중이네요.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이렇게 볼게요.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볼게요. 물론 지금 3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3산이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추세적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도 좀 보이긴 하는데, 아직까지는 그 제가 봤을 때 어떤 중요한 자리를 탁 붕괴시켜서 완전히 상승 추세를 아직 죽인 건 아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입니다. 2.728, 뭐 2.73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.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.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저는 3산이 완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고, 저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단 상승 추세가 끝이 나버렸다, 그리고 더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게요. 물론 뭐 저의 의견은 아직까지도 금리는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인데요. 근데 아무튼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저의 의견이고, 어쨌든 아직까지 이 라인을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의견이 맞는데, 이거 붕괴되면은 그때는 저도 생각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시장이 막 급락하면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건 하여튼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자칫하면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내려와 버리면, 그죠? 뭐 일단 대폭락으로 갈 수도 있다. 하여튼 뭐 금리를 보나 빅스를 보나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의 큰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하다. 대폭락도 가능하고 주식시장이, 혹은 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라 아직까지 뭐 방향성이 뭐 잘 모르겠다,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. 다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아래로 잘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, 이런 이야기죠. 금리하고 받고, 그죠? 달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강합니다. 아직까지 뭐 잘 버티고 있어요.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에요. 아직까지는요. 조정 잘 나오고 있고, 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그렇다 할 어떤 고점을 만드는 어떤 쌍고점이라든가 뭐, 그죠?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져야 되는데, 아직까지 금리와는 다르게 얘가 아직까지 그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는 아직까지 강한 겁니다. 얘는 아직까지 위로 가겠다는 의지가, 아직까지 얘는 그냥 조정인 거예요. 그죠? 금리보다 달러의 움직임이 훨씬 좋습니다. 위로 올라가는 게요. 그래서 이 정도를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. 점검만 했어요. 점검만.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뭐가 있나 좀 간단하게 볼 건데, 보시면 파월의장 연설이 화요일 밤에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화요일 밤에 라가르드 연설도 있네요. 이런 것들 중앙은행장들 연설 내용은 좀 잘 지켜보자고요.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. 그리고 수요일날 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네요. 요거 살펴보시면 요거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 GDP가 목요일날 발표가 되네요. 이거 왜 또 나오지? 하여튼 GDP 발표, 지난번에 마이너스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. 뭐 이번에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. GDP 한번 발표된 것 같은데 또 나오네요. 하여튼 요런 점들, 이번 주는 뭐 밤에 뭐가 화려한 게 많다, 밤에 변동성 줄만한 요인들이 많다라는 거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. 화, 수, 목 다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. 요 정도까지 살펴봤고, 왜 금요일 날은 아무것도 없나? 금요일 날은 뭐 특별한 거 없나 봐요. 하여튼 화수목, 화수목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요거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쭉 점검을 했고요.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상승 마감했고, 뭐 중국의 금리 인하 이런 거 빨로 해서 상승 마감을 했고, 하여튼 그 한국장 지금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. 이제 미국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강하고 유럽이 강해요. 이게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. 그래서 대응하기가, 이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유럽하고 이거 같이 보면, 그죠?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. 근데 이 따로따로 보세요. 따로따로. 미국은 약하다, 그죠? 미국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. 근데 한국은 삼성전자가 강하고 뭐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이 강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. 더군다나 요즘 달러 인덱스 상승이 주춤하면서
원달러 환율도 요즘에 좀 그죠? 더 이상 위로 잘 못 치고 가잖아요. 조정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하락 추세 뭐 1년 가까이 가고 있더라도 뭐 아무리 하락 추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 지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맞을 수 있어요.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. 있는 그대로. 한국 증시 그래가지고 잠깐 보시면은 이미 얘네 같은 경우 그죠? 그 뭐 미국이 어떻게 마감됐든 간에 미국이 일단 금요일 날 최소한 폭락하진 않았잖아요. 혼조 마감했으니까. 솔직히 그리고 뭐 바이든도 계속 그 주말 내내 한국에 있기도 했고요.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호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 증시는 더 강할 수 있다,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야, 미국은 떨어지는데 한국은 오르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날도 있는 법입니다. 그죠? 이상하게 신흥국으로 돈이 쏠려오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 하여튼 67,000원 넘어선 이상은 삼성전자가 쌍바닥 찍으면서 67,000원 넘어갔으니까 일단 67,000원 다시 붕괴되기 전까지는 일단 위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합리적일 거고, 선물 같은 경우도 더 오르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. 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콜옵션이 좀 과하게 가고 좀 요란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요란한 상승했다라고 반드시 다음날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요.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. 다만 저항이 어디 있구나라는 거 본인이 체크하시면서 저항을 저항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턱 걸려 넘어지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죠. 코스닥도 뭐 할 말 없습니다. 얘도 뭐 위로 잘 올라가고 있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창 해버렸으니까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자고요. 아, 미국은 떨어졌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. 유럽 같은 경우도 그죠? 요즘에 아무튼 강하다. 그래서 미국과 요즘에 조금 딴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자재들은 요즘 신났죠. 그래서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뭐 유로존에서 긴축을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달러가 좀 주춤하니까 기름값 치솟고 있고요. 금값도 좀 올랐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금값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자리가 1830인가 그죠? 여기 말씀드렸는데 계속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라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아무튼 그 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한 착 했으니 죽겠다는 의지는 아니구나, 위로 더 올라오겠다라는 의지겠구나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죠? 그 지금 중요한 저항 자리를 중요한 지지와 저항 자리를 다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서 말이 약간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면 아래로 가겠다는 뜻이고 돌파한 착 했으면 위로 가겠다는 뜻인데 자꾸 붕괴시켰다 돌파한 착 했다 그 하루 이틀 단위로 그래버리니까 말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죠. 하여튼 더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거다. 금값 뭐 기름값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그죠? 금값 기름값 저렇게 돼버리면 쉽지가 않겠죠. 잡히는 게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했고요. 마칠게요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아침 영상 없습니다.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